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은 좀 꽤 많이 불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이 흔들렸고 나스닥 선물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갔는데요. 과거에는 FOMC나 CPI 발표 후에 좀 무난하게 넘어갔던 후에 그 다음날 또 다르게 좀 시장이 해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면 이렇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더 세밀하게 매크로 이슈와 또 수급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시장의 현 위치를 또 분석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로 큰 틀을 먼저 잡아보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도 양시장에는 오늘 같은 2% 내외의 파란불은 켜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래서 오늘장이 좀 더 불안했던 점은 이렇다 할 촉매제 없이 2,500 근방까지 상승했던 시장이었던 터라 오늘 조정이 좀 단순히 쉬어가는 장이 아니라 추세 하락의 서막은 아닐까 하는 이런 극도의 불안감이 좀 맴돌았습니다.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큰 흐름 좀 세세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하지만 또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장에서도 상승하는 쪽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IPO 시장 한파에 또 흥행 온기를 가져다준 오늘장 특징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에서 시세가 나와주면서 불안감 정말 언습했던 분위기 대비 지수가 좀 선전하는 데 일조했다라고도 그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걸음 다가서서 들여다보면 2차 전지 안에서도 각계 전투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SK향 종목들은 움직이지 못했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소재 쪽 리튬 관련주는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도 정말 끈끈하게 연결고리가 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무거운 종목의 강세가 어떻게 또 아래로도 힘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리튬 관련 이슈로 튀었던 종목들의 연속성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혼자 체크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주식오락관 1부와 2부에서 또 핵심 쏙쏙 뽑아서 저희가 잡아드릴 거니까 이 키워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부에서 함께하실 수익원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이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의료기기 키워드를 아는 종목 가져오셨는데요.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받아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챗 GPT가 쏘아올린 AI부터 로봇 그리고 그 기술을 총망라한 의료기기, 헬스케어까지 풍부한 재료만큼이나 또 풍부한 모멘텀은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내 소통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시너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수익률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1, 2월에 생방송 중에 필살기 종목으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 최고 수익률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100%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커미드 52% 넘보고 있습니다. 디어유부터 로보로보, 제우스, 신도기현 이렇게 20%, 또 30% 훨씬 넘는 종목들도 확인되면서 전문가님,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이 이 필살기 종목을 또 얼마나 엄선해서 타점까지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또 최근에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들 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갤럭시 하모니터이 16% 훨씬 넘겼고요. 또 여기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뉴라는 명사를 달고 KEC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당일 수익으로 또 이렇게 10% 육박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수익 챙겨주셨는지 잠시 후에 또 세세하게 리뷰도 챙겨볼 거고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필살기 종목, 역시나 이런 탄력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챙기시고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 이 링크 통해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실 건 이 노란톡방은 50분 후에는 문이 닫힙니다. 주식오락관 일부 동안에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내일장을 향한 우려와 또 물음표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확신의 느낌표로 바꿔보시죠. 주식오락관 일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우파, 수익 우먼 파이터의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일주일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CPI죠. 사실 이 CPI를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부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저희 수우파 진유정 전문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황부터 차근차근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월 CPI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일정 중에 하나였어요. CPI 6.4%로 나왔는데요. 사실 어저께 나스닥 선물 시장 조금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너무나도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어쨌든 6.4로 발표를 했는데 저 6.4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난 12월 CPI는 6.5%였어요. 6.5%였고요. 예상하는 부분은 6.2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까고 보면 12월 전월 대비를 해서는 감소를 했어요. 0.1% 정도 둔화가 됐고 근데 예상치는 6.2%였기 때문에 시장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상치를 상회했네. 6.2%보다 0.2%가 높네. 그렇다면 이거 악재 아니야? 악재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6.5에 비해서는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꺾였다고 봐야겠네. 인플레는 둔화된 게 맞잖아. 절대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명제가 조금 엇갈린 모습인데 사실 시장에서도 저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저께 미국 시장 자체가 저 CPI 저 절대값을 두고 나서 조금 시장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조금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보합, 강보합 수준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 역시 저 CPI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전 아직도 물음표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까지도 오늘 미국 시장까지 본장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이 CPI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진 않죠. 어떤 발언들이 나왔냐면 대부분 기존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존 윌리엄스는 2% 목표까지 정책을 유지를 해야 한다. 또 로리 로건은 중국 리오프닝, 서비스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다. 물가가 높다면 장기적으로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패트릭 하커는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졌다. 또 토마스 바키는 인플레 진정을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조금 쏟아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끼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시장이 갈팡질팡 이게 올라야 하는 거야? 내려야 하는 거야? 해석 자체가 조금 분분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 해석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연준 위원들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없다. 그냥 여기서 몇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때려 하고 거기서는 금리 동결 수준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연준 위원들 그리고 이 연준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CPI, PPI, 고용지표, 기타 등등은 언제든지 수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치 보기도 해야 하고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어떤 눈치 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금리 인상 킵 고잉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이렇게 이 CPI가 많이 둔화되지 않았고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점 자체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긴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한 것이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시장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나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CPI 미국 시장을 조금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그냥 뭐 0.63 뭐 이렇게 그냥 강보합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는데 걔네가 갈팡질팡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쭉쭉쭉쭉 뺐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바라보기가 힘들고 조금 숨이 막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시장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하락 종목수. 오늘 하락 종목수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환율도 역시 문제가 있었고 코스피 지수 역시 2,45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 종합, 키움증권 시장 종합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지금 하락 종목수 보이시나요? 하락 종목수 자체가 거의 2,100개에 육박합니다. 상장한 종목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조금 많이 팔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들의 저 매수세로는 조금 방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가 1.8%,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8%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럼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보통 지수에 연동이 돼서 한 배, 많게는 3배까지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는 코스닥이 1.8%가 빠졌다? 그럼 많게는 종목들이 6%, 7%까지도 그냥 의미 없이 쭉쭉쭉쭉 수급 이탈이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나? 나 이게 지금 뭐 갑자기 7%가 빠진다고?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급이 이탈됐고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조금 흘러내린 거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환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환율이 장중에 1280 얼마였죠? 7원까지도 갔나요? 84원까지도 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거의 지금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연준의 그 긴축 정책이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보여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환율까지 이렇게 급등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거칠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여러모로 조금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 더 발작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사실 보면요.
지수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2,500선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구간이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는 호재가 있나요? 호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악재 완화, 악재 완화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 2,500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를 해주려면 강한 호재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강한 호재거리가 없고 CPI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6.4%라는 수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너무나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이기도 하고 고용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만한 어떤 요소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코스닥 역시 750선이 조금 지지가 돼줘야 하는데 800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77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차트로 보면 어쨌든 계속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초반에 이게 하락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섣부르다고 봅니다. 아직은 신호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CPI를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표를 해석하는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노이즈지 이게 지금 추가적인 어떤 추세 하락의 신호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생기고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준다면 단기적인 변동성 거치고 나서 다시 시장은 반등해 줄 수 있는 기미가 확실히 보인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다. 어찌됐든 금리 동결만 가도 시장은 조금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시장 한두 번 겪어보나요? 저희 수우파는 지금 9월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폭락장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2,100선까지 갔던 시장이었어요. 뭐 이런 시장, 저런 시장 다 겪어봤는데 굳이 여기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가는 시장도 존재하고 이런 시장 다 견뎌야 우리가 상승장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서 시장 너무 무섭다. 아 나는 진짜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하시고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거치신 후에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진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하고 그런 시장 잘 나는 못 견디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해답이 뭔가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는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듯이 시장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CPI가 6.2%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지만 사실 지난달보다는 또 0.1% 둔화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또 계속해서 대응의 영역 안에서 전략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안에서도 진유정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상승 종목 계속해서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 계속 단기적으로 단타적인 관점에서도 전문가님이 또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일단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강한 재료를 안고서 당일 수익으로 챙겨주셨던 종목입니다. 16% 넘게 챙겨가고요. 휴림 로봇도 3거래일 만에 14% 육박합니다. 그리고 KC 이걸 오늘 또 리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일 수익으로 10%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님한테만 강풍기가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핑클 같다고요? 네, 뭔가 아니 그만큼 효리 포지션. 그만큼 뭔가 이렇게 수익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오셨으니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또 이야기해 주실 수도 그쵸. 있고 또 그쵸. 수익 리뷰도 그렇게 시원하게 그쵸. 또 한번 지금부터 풀어봐 주세요. 네, 뭐 일단 수익 리뷰 차근차근히 해보면요. KEC라는 종목은 저희가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조금 선보였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대금 유입되고 강하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차트들은 무조건 봐야 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KEC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 저희가 전략을 드리고
들이면서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거를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이하 그리고 얼마에서 매도 사인까지 매수 안내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사인만 잘 따라오신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KEC는 9.54% 공식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당일 수익이었는데 상당히 또 기쁜 하루였고요. 사실 저희 노란 톡방의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필살기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필살기 종목들도 정말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종목들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훌륭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란톡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무리하게 종목 남발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장이 좋다면 단타도 하루에 한 3개, 5개까지 칠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된다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그랬다가는 조금 부러지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아시다시피 윗꼬리가 조금 길게 거하게 달리고 뒷심이 강하지 않고 수급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무리하게 종목 남발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 개수가 커지게 되고 이 덩어리 자체가 커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의 어떤 장점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공략은 끝까지 케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보유하고 관망하는 게 맞는 시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저희 입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안내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입, 청산,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까지 노란 독방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자율 매도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가격 전략을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노란 독방 들어오셔서 이런 가격 전략의 느낌, 가격 전략의 서비스를 조금 받아가셔야 하고요. 또 수우파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종목 관리 그리고 포트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우파의 진 면모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우파 전문가님은 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함께 잡아주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KEC는 정말 금요일 당일에 10% 육박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단타적 관점에서도 탄력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차별화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세우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장 이슈를 한번 또 핵심 이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세밀하게 내일장을 또 잡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를 또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늘 상장한 그 따끈따끈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센즈랩이라는 종목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일단 센즈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업종이고요. 공모 가격 1,500원 그리고 공모 금액이 389억이었고 청약 경쟁률 자체가 조금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언스 전문 업체, 그리고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한 악성 코드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조금 좋을 때 상장을 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휩쓸고 있었던 1월에 진짜 이 시장 상승을 조금 견인했던 섹터 자체가 AI잖아요. 이 센즈랩 역시 이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AI 바를 조금 받지 않았나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이 종목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줬다가 결과적으로는 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8% 상승 마감했고 공모가 2.4배 그리고 시초가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동안 이 IPO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꿈비라든지 미래나노텍, 오브젠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사실 오늘 조금 흐름이 많이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려서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삼성전자는 전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워터에 MI 장비 제조를 웨이퍼죠. 워터가 아니라 웨이퍼의 MI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고 오늘 급등하고 20.86%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중간에 안 좋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쉬어갔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렇게 조금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따졌을 때 정말 건전한 기업입니다. 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둬야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 진유정 대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두 가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재료로 안고 있는 센즈랩이 오늘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였던 점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후에 이 타점 전략도 계속 세워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장 특징주는 전문가님이 오늘장 이슈는 특징주를 위주로 좀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개별 장세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를 계속해서 잡아가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두 분이 잡아주시는 실시간 시황과 또 종목별 타점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 꼭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장도 함께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또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을 환하게 켜드릴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드릴 시간인데 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두 분이 생방송 중에 필살기 종목으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1월, 2월 이렇게 한 달 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100% 육박하고 있고요. 한컴위드는 52% 육박하죠. 이 외 종목들도 뭐 40%, 또 30% 육박하면서 20% 훨씬 넘는 종목들까지 두 자릿수 훨씬 넘는 종목들의 탄력을 여러분도 지금부터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필살기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이 종목의 섹터부터 차분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떤 섹터를 가져와야 할까? 왜냐면 오늘같이 장이 빠지는 날은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하루예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다가 또 좋은 이슈가 있는 섹터가 있어서 오늘은 의료기기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료기기 하시면은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료기기, 헬스케어, 일경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2022년 7조 4,997억 달러에서 27년 9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너무 큰 돈이라서 읽기가 좀 벅차네요. 그리고 대형 투자의 이면에는 거스를 수 없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을 대거 베팅하고 있고요. 최근 챗 GPT로 촉발된 AI 기술과의 융합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진료, 임상 데이터가 쌓일수록 기술 개발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년과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환자 중심의 예방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 투자 분위기나 향후 수요 전망 그리고 신기술 접목에 대한 잠재력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가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가속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우리 시장을 너무나도 바꿔놨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정말 많이 바꿔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됐고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까지 상승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의 급격한 발전, 디지털 기술, 데이터 액세스 및 분석의 폭발적인 증가, 질병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웰빙으로의 전환 등 여러 트렌드가 대격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심의 기존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예측과 예방, 개인 맞춤형, 참여형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서 파생되는 건강 데이터를 실버, 보험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K-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 기대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 아랍헬스 2023에 국내 의료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수월한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주요 신흥국으로 꼽히면서 K-의료기기가 중동 시장에 속속속속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국내 의료기기 수입 비중을 높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중동 의료기기 시장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이 교두보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산 의료기기의 중동 진출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의료기기 규제 당국과 양자 협의까지 추진하는 이 정부의 행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슈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AI와 결합해서 원격 의료 나서나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AI 정말 핫했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는 환자를 위한 가상비서 서비스를 개발한 스마텍 21의 자회사 인텔리텍 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AI 기술과 삼성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간, 그리고 거리를 초월함으로써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전용 측정 장비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장도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이 섹터를 조금 봐야 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차트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후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저게 과연 의미가 있는 차트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지금 계속해서 진폭이 조금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차트에 조금 의미를 두시기보다도 이 의료기기 섹터를 조금 유심히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리오프닝 국면에 접어든 마당에서는 뭐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기기 준비를 해왔고요. 대표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필살기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필살기는 의료기기 테마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헬스케어 시장이 일경 규모의 시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의료기기가 또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또 삼성전자와의 모멘텀까지 이 부분에 의료기기 테마를 지금 계속해서 관심 분야에 넣어둬야 될 만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관심 분야로 넣어둘 부분 있지만 종목별 옥석 가리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문가님 두 분과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또 대표 관련주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AI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슈를 짚어주셨을 때도 센즈랩이 또 맞아요. AI 테마 안에서도 움직인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좀 공략을 해야 돼. AI 관련주라고 직접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좀 고점 부근에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시선을 돌려서 이런 재료들로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나운서님 말씀 완전 공감을 하는 게요. 사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로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가 정말 많이 고점에서 하락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굳이 고가권인 종목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럼 AI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좀 파생된 것들을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땐 저는 그 대답이 완전히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한번 신호탄을 딱 쐈다라는 건 사실 진짜 이 시장 자체의 판도라든지 이 시황 자체가 정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고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아직 바닥권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반도체 쪽 맞아요. 움직였잖아요. 근데 또 우리 수익 내주신 종목이 KC가 맞아요. 또 이런 관점으로도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럼 KC를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또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KC가 제가 수익 냈던 종목인데 KC 역시 제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뿐만 아니라 AI에도 반도체가 붙었거든요. AI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테마가 AI 내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붙었거나 아니면 그 테마에 조금 탑승하려는 그런 조금 느낌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이 경기를 늦추지 않고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AI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이제는 그 직접적인 테마가 아니라 파생되는 테마로 넓혀서 시야를 좀 계속해서 넓혀서 시장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포인트로 꼭 살려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포인트를 살린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전문가님 두 분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해하실 대표 관련주의 흐름 챙겨보면서 이 업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 관련주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들이라 이쪽에서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의료기기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 사업,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종속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관계사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미국 보훈처 원격 진료 플랫폼 공급을 포함해서 20여국의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내 의료, 제약,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도 다양한 IT 인프라 서비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 클라우드 포시와 함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4개국에 구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미국향 만성질 관리, 원격 모니터링 사업 등 해외 사업 부분이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조금 여파가 조금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갔어요.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물론 그때는 장이 좋기도 했지만 이 원격 진료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 섹터가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조금 길게 해서 가져갔는데 저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가 났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 진동이 거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만한 그런 섹터라서 제가 오늘도 들고 나왔고요. 인성정보 지금 차트를 조금 땡긴 거예요. 차트를 조금 땡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돌파를 하지 못했던 장기 이평선들을 1월에 돌파를 해주고 있었어요. 다만 2월에 시장이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과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 조금 견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인성정보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액이 정말 상당합니다. 2,500억에서 2022년에는 3,000억까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당기순이익 역시 예전에는 정말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기업에 돌입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는 이 의료기기 sek터가 움직일 때 꼭 봐야 할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다올 글로벌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업체고 헬스케어 미디어 그리고 헬스케어 솔루션 디지털 마케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뷰티케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 강화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축적된 영업 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종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M&A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뷰티케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고 자체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커머스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죠. 차트 보시면 사실 12월에 이 종목은 조금 많이 밀렸어요. 12월에 빠지는 부분들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1월에 강하게 올라주면서 장기 이평선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물론 오늘 케어랩스가 다시 한번 이탈하는 시도를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적인 해석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를 깊게 부여하시기보다는 케어랩스가 저런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진짜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정말 예쁩니다. 재무 건전성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자 기업도 아니죠. 순이익을 조금 내고 있고 매출액까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케어랩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필살기 테마 관련해서 대표 관련주로 인성정보 그리고 케어랩스 잡아주셨는데 의료기기가 움직일 때 꼭 봐야 될 종목으로 또 이렇게 대표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점 또 특장점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물론 필살기 종목을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해 주셨지만 오늘 대표 관련주의 수익 시그널도 장중에 또 포착이 되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그 타점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정보, 또 케어랩스, 이보다 더 강력한 의료기기 테마 안에서 필살기 종목 또 오늘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죠?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필살기 종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표 종목보다 사실 더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종목은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파트는 EMR, 그리고 약국 경영관리 시스템, 의약품 통계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과 연동되는 다양한 부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한 EMR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현재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모바일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개될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통계 데이터 원인 분석 솔루션인 땡땡땡땡땡 애널리틱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머신러닝 기술과 고도화된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신규 분석 플랫폼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 있는 기업이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아까 대표 종목이랑 조금 비슷하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정말 거치게 계속 거쳐가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섹터의 네 가지 힘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유심히 봐야겠다. 그리고 대표 종목보다 훨씬 더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면 조금 반토막이 난 부분이 있어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조금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율이 낮고요. 유보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난 것들을 봐야 하나요? 라고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조금 줄어든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도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크고 앞으로 하방보다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살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의료기기 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좀 이따 차트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는데 기업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 생산하는 전자의료기기 제조업체 체성분 분석기. 다들 이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분석기. 네, 있어요. 있어요? 자동 신장계, 컨슈머, 혈압계 등을 생산 중이며 땡땡땡땡 주요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70% 이상이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수출이 정말 강한 기업이고 현재 9개 주요 해외 법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특히 중동 시장에서 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는 코로나 이후에 건강관리와 예방의학 등에 대한 중요성, 적극적인 해외판로 개척 등이 주요하고요. 그리고 두바이 월드 트레이더스 센터에서 열린 아라펠스 2023에 11회째 참가를 해서 바이어와 현재 관계사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차트가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차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는 조금 달라요. 이 차트가 다른 게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한 2%대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갑자기 한 번에 빡 터졌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해줬죠. 여기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되고 악성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리를 너무나도 예쁘게 지켜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는 차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부여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차트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필살기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이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당기순이익이 괜찮습니다. 360억까지 지금 2022년엔 예상이 됐고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보율, 부채 비율 어떨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도 예뻐. 그런데 차트까지 예뻐. 그렇다면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겠죠. 힌트를 조금 많이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타점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진유정 전문가가 확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힌트가 사실 전문가님 힌트가 좀 대놓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죠? 그래도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또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다수가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에서 좀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대다수가 시장 자체가 그렇다. 차트 의미 두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다릅니다. 이 종목은 차트상 흐름 너무나도 좋고 또 여기에서 재무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재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또 성장성으로나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는 점 또 두 번째 종목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타점 전략 또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좀 끝으로 내일장을 위해서 좀 힘 있는 한마디,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제가 그동안 저희 수우파 런칭 이후에도 시장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2차례 정도 밀렸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굳이 이런 시장 저런 시장 다 겪은 마당에 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풍파를 다 겪고 건강하게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강한 종목들 쏙쏙 뽑아내서 포트에 차분히 채워드릴 테니까 조금 이런 힘든 시장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견뎌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장 저희 수우파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달콤한 수익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축되지 말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강한 투자 생활 해 나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